이미지 배치 문제입니다. 첫 번째, MBSP랑 BR 사용하기. 그다음 두 번째, MBSP랑 BR 사용하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라는 말은 뭘까요? 이미지를 쓸 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div 하나에 3개씩 이렇게 감싸라 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div 그 다음 div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MBSP 사용. 자, BR은 없어졌죠? MBSP만 사용하고 이미지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는데 div 사이에 섹션을 놓고 높이를 지정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똑같아요. 위에랑 그 div 하나에 이미지가 3개씩 감싸지는데 요 높이 값이 지금 BR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를 갈라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그런 태그를 하나 넣는데 그게 이제 섹션인 거고, 이 섹션한테 하이트 값을 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NBSP 사용. 그 다음 여기까지 똑같죠? div 사이에 넣고, 내부입니다. 내부. 위에는 섹션이었고 여기는 내부를 넣었는데 inline CSS로 높이를 지정하래요. inline CSS. 자, 스타일에는 쓸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CSS 있죠. 자, 인라인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 인터널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외부 익스터널 스타일. 뭐 스타일, 정확히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그냥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거의 익스터널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라인 CSS, 그 다음 내부 CSS, 외부 CSS,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타일 종류를 검색을 하시면 CSS 이렇게 쳐볼까요? CSS 스타일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일의 종류, 인라인 스타일, 그 다음 내부 참조, 외부 참조, 뭐 링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은 많은데 그냥 내부, 외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뭔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이게 뭔지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일 종류 중에서 inline CSS로 높이를 지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NBSP랑 BR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지 사이에,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 있죠?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를 넣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정답을 그냥 열어드릴게요. 최대한 문제만 보시고서 한번 이거 풀어보시고, 만약에 정 모르겠다 하시면 정답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감싸는 거. 그래서 사이 내부를 넣거나 아니면 감싸거나, 이 창입니다. 5번째, 6번째는. 자, 그래서 요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NBSP랑 BR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방법. 자, NBSP는 요 사이를 띄워주는 거겠죠. 띄어쓰기니까. 그다음 BR은 여기 위아래 사이를 이제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할 건 없고 중간중간에 NBSP 하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살짝씩 띄어지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띄어졌습니다. 한 4개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죠? 4개. 이 정도 간격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코드를 조금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작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미지하고 위드를 100픽셀, 한 200픽셀, 150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BR 태그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바뀐 게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화면을 줄여놔서 그렇지 이미지가 이렇게 일렬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줄바꿈을 하려면 이 사이에 BR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네들이 줄바꿈이 되겠죠. BR은 2개 넣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 이 사이에도 NBSP를 껴 넣어주시면 첫 번째는 이제 끝. 이게 1번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NBSP BR 사용하는데 div 하나의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여기서 div 하나 이미지 3개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싸 주시기만 하면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참고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더미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로렘, 그 더미 텍스트를 이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영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로렘만 검색하시면 로렘 입숨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코드펜 자체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뭐 에디터, VS 코드에서도 똑같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에디터 똑같아요. 로렘 탭 해주시면은 이제 더미 텍스트가 완성이 된다. 근데 내가 더미 텍스트 말고 더미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스트 이미지 같은 거죠. 그러면 로렘 픽섬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로렘 픽섬은 뭐다? 이제 뭐 예시 데모 이미지라고 할까? 데모 이미지. 그 다음 로렘 입숨. 맞죠? 입숨. 로렘 입숨은 데모 텍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픽섬,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입숨. 뭐 입숨까지 굳이 안 들어가도 로렘 탭 하면 바로 나오긴 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로렘 픽섬이에요. 이제 픽섬.photos.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가져온 겁니다. 요거 URL. 나중에 뭐 이미지 쓸 일 있으면은 당장 써야 되는데 뭐 이미지가 없다 하시면 여기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div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두 번째 정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NBSP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3개씩 감싸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NBSP만 사용하고 BR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div 사이에 섹션을 넣고 높이를 지정을 하래요. 섹션을 놓고 높이를 지정을 하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섹션한테 하이트 값을 한 30픽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섹션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섹션의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여백이 남죠? 이 이유는 뭐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서.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에는 항상 이제 애매한 여백이 남게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게 세 번째 정답이었고요. 네 번째, 감싸기까지는 지금 되어 있죠. 섹션은 빼겠습니다. 이제 CSS도 제거해줬습니다. 그 다음 div 사이에 내부를 넣고 inline CSS로 높이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요, 이제 코드펜에선 지금 HTML, CSS, JS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한 파일로 묶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우리가 파일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분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파일을 따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예를 들어 HTML 파일 따로 있고, 그 다음 CSS 파일 따로 있고, JS 파일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각각의 파일들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HTML 파일이 따로 있고 CSS를 HTML에서 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가져와서 쓰는 방식이 외부 CSS입니다. 외부 CSS. 아예 파일을 따로 불러오는 거죠. 나 이거 쓰겠다 하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할 때 되면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게 이제 외부 CSS입니다. 그 다음 내부 CSS는 사실 HTML에서 CSS랑 JS랑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내부를 넣어요. 그러면 이 얘를 꾸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내부를 여기다 쓰는 거. 이제 방식으로 따지면 이게 외부 CS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한테 이제 하이트 3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여기 HTML 선에서 스타일 태그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쓰는 방식이 요 내부 CSS입니다. 내부 CSS. 자, 스타일 태그 안에 넣으니까 똑같이 작성이 되죠? 그쵸? 이게 여기 CSS에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HTML에서는 사실 스타일 태그 안에 CSS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간단하게 쓸 거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분리를 해놓는 편이죠. 왜냐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HTML은 마크업만 하는 용도로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에 뭐 CSS도 있고 JS, 근데 스크립트 쓰면은 JS도 가능합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쓰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inline CSS. inline CSS는 아예 태그 안에다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 src나 alt 이런 거 있죠. 뭐 A면 href나 아니면 타겟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얘도 속성, 얘도 속성, 속성. 근데 inline CSS는 이 속성을 속성 안에서 스타일을 쓰는 걸 inline CSS라고 해요. 그래서 스타일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이트 30픽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보이시나요? 요게 뭐다? inline CSS다. inline CSS.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 말하는 inline CSS가 이제 요걸 뜻한 거였습니다. 속성으로 CSS를 작성해라. 자, 제가 여기서 내부한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따지고 보면 아웃라인 이제 외부 CSS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누가 제일 높죠? 인라인이 제일 높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하이트를 줘야죠. 하이트 한 30픽셀 정도면 되니까 똑같이 자, 그 다음 누가 높죠? 내부 CSS가 높죠. 얘 지우면 외부 CSS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inline.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이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거라고 치면은 태그 안에 아예 박제가 되어 있는 이 inline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얘가 지워지면은 HTML 내부 이 자체적으로 스타일을 쓰는 게 가장 또 가깝잖아요. 얘는 따지고 보면 외부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가 그 다음 세고, 그리고 외부 그 다음 내부 인라인도 없다 하면은 그때 외부 CSS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게 이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inline CSS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는 NBSP랑 BR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를 넣으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BSP는 다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내부도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 넣기. 자,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 넣기. 정렬해 줄게요. 여기도 내부 넣겠습니다. 이 갈라주는 데도. 자, 그런 다음 내부가 블럭이니까 당연히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겠죠. 내부 차지하는 공간이 여기 어디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div 안쪽에 있는 내부한테는 하이트를 이제 일단 요거부터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럭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 양옆으로 지금 벌어져야 되니까 하이트가 아니라 여기선 위드 값으로 한 30픽셀 이렇게 주시면 여기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영역이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시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하이트 값이 없죠? 10픽셀.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바깥에 있는 그냥 내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div 안쪽에 이미지 태그랑 내부 태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아래를 갈라줄 수 있는 내부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아래는 위에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div 안쪽에 있는 내부한테 지금 인라인 블럭을 준 상태이고 위드 값을 30픽셀 줬습니다. 하이트 값을 준 이유는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고 싶은데 하이트 값을 안 주면 안 보이니까 이제 10픽셀 준 거고요. 원래는 이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벌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그냥 내부한테, 사실 여기 있는 이 내부는 누구한테 감싸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내부한테는 하이트를 한 30픽셀 똑같이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게 5번째 방법이었습니다. 5번째 방법. 자, 그 다음 마지막.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감싸는 게 이제 6번째인데요. 여러분, 인라인 블럭은 스스로 정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럭에 감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6번째 방법인데, 이미지를 쓸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6번째 방법을요.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크게 위드 값을 잡아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를 조정할 때요, 여러분, 이미지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조정을 해주거나 하이트 값을 조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알아서 맞춰줘요. 비율에 맞게. 원본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이 위드 값을 100픽셀로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위드를, 그러니까 150, 지금 여기에 써 있으니까 150픽셀로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위드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하이트는 150픽셀에 맞춰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하이트 값도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미지한테 위드랑 하이트를 둘 다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따로 또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나왔을 때, 어차피 속성은 다 배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로렌 픽섬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잖아요. 얘를 구분할 때 ID 값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ID 11, ID 12, ID 13.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숫자가 있죠. 600, 600, 300, 300 이런 식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가져와지는 위드랑 하이트 값입니다. 지금 600, 600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정사각형 600픽셀씩 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0은 300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가 위드 값이고요. 뒤에가 하이트 값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지를 이제 위드 1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위드 값이 150픽셀에 맞춰줬고 나머지 하이트 값은 그 비율에 맞게 이제 똑같이 아마 150픽셀로 맞춰줬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져왔을 때 애초에 이미지가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위드를 지금 150픽셀이니까 적어도 200픽셀. div 밑에 내보죠. 적어도 200픽셀. 150보단 많아야 됩니다. 150보다는. 뭐 170도 상관없고. 근데 130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6번째 정답이었습니다. 180 정도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겠죠?